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파월 연설을 앞두고 신중한 흐름을 나타냈고 그래도 AI의 매도가 조금 주춤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 단이 올라와주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저희가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아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신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방원이 반등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방사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원전은 팀 코러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습니다. 이외에 수출주에 대한 움직임들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이 나왔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덜어내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바로미터가 될 듯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현대차, 그리고 STX 엔진, 그리고 효성중공업 쪽에 대한 매수 강도,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양식품 등에 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과 이제 메이저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SK하이닉스가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4의 삼성전자의 지금 침투 그리고 노사 갈등에 대한 것이 확대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상반기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였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반도체 관세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들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원전 산업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 산업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글로벌 빅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일이죠. 빌 게이츠와의 만남을 통해서 대담을 통해 차세대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의 사장도 지금 미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방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원전 산업과 국내 원전과 미국과에 대한 커플링, 한마디로 협업에 대한 확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번 화요일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원전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나타났던 그 기사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MOU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판단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열리면서 더욱 수주적으로 또 이제 실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위치를 좀 차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협업 관련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주적이라는 그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내 원팀 코리아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약 40여 기 정도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100기 이상에 대한 협력 기대감 상당히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일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 한전 기술이에요. 우리 럭키세븐에서는 6월 11일 날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눌렸을 때 한전 기술로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반, 거의 2달 정도의 이제 횡보와 조정을 통해서 눌림을 받았는데 이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준 종목 중 하나이죠. 이 구간 어떻게 보면 10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나타났고 이 한수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 현대건설 이쪽 원팀 코리아 관련해서는 대장격인 그런 친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EPC 참여를 넘어서 이제 추가적인 공급 범위에 대한 확대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산업에 대한 시각이 전문가들마다, 패널들마다, 애널리스트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저의 럭키세븐 김도영의 이쪽 원전 시장에 대한 전략이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찍고 입장하셔서 김도영의 소통 창구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전기술은 목표 가격을 12만 원으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가격 1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을 많이 챙기고 나왔었던 원전에 대해서 화요일부터 다시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산일전기, 한전기술 모두 지금 프리마켓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엔터 콘텐츠 이슈가 폭발하면서 다 같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간 건 위원님의 사랑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 CJ ENM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는 코스닥이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밀리는 흐름 나타냈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다소 부진한 만큼 오후장의 주도 업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태성, 워닝 IPS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관 쪽에서는 엔터 쪽에 대한 리저,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그리고 실리콘2 쪽에 대한 매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팬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호불호가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산업 안에서도 좀 분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저께 기사적으로는 BTS의 완전체 사진이 올라오면서 하반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사진만 보고 기사를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오히려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에 대한 그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개인적인 그런 취향 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사심 가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블랙핑크가 지금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IP임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월드 투어가 굉장히 성공이 아니라 완전 폭발을 보여주고 있는 점, 한 2년, 3년 전에 했었던 공연에서는 한 17,000명, 한 17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 3년 전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이제 관객 수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3분기에 꽂힐 것이거든요. 지금 2분기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은 상반기에 있었던 이제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베이비몬스터의 월드 투어 그 실적으로 꼽혔다라고 한다면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블랙핑크의 추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드렸던 게 이제 5만 원 선부터 안내를 드렸는데 어느새 10만 원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 단기적으로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추가 개선까지 기대한다면 목표 가격 14만 원 상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시간 함께 봤었던 종목들로 넘어가 본다면 첫 번째로는 원전 관련한 BHI 악재 조정을 받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팀코로스를 꾸려서 미국의 원전 시장을 공략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지금 새벽 사이에는 빌 게이츠와의 협력 논의에 프리마켓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킹케이님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도영 위원님이 정말 정확한 순발력 분석으로 제대로 된 이슈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BHI
6월 달에도 언급해 주시고 8월 달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률은 각각 35%, 19%대 넘어서고 있는데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BHI가 이제 LNG와 원전 관련된 이슈,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2분기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는 것. 근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BHI를 제가 6월 2일에 추천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린 게 8월 20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3일 연속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상반기 한마디로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반기 수주 물량이 2조 3천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수주 잔고는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를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이 산업은 지금부터 해서 2027년까지 정말 시장의 천장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적과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물론 중간중간 약간 위험한 구간들 조금 어려운 구간들은 있겠지만 그 구간 이후는 지금처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HI 이격이 살짝 벌어지고 있는데 목표 가격은 58,000원 상향하면서 지금 살짝 눌릴 수 있는 이 구간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략해서 목표 주가 58,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한택의 경우에는 6월 달에 2차례 언급해 주시고 지금은 4만 원대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한택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으로 55,000원 상향하는데 원전이 짓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 쇼티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 이것이 바로 저는 LNG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택에 대한 추가 성장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한택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42,000원에 대한 안착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고점 논란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55,000원까지 도약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는 세명전기 살펴볼 텐데 8월 11일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승률은 15%대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8월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서 어제 시장에서 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영역에서의 전략 궁금한데요. 네, 세명전기는 교류를 직류를 변환하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만 원대 초반에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지속적인 상승과 지금 이번에 11선 지지 여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지를 받고 나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에너지, 전력 이쪽에 대한 니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사실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15,000원 상향하면서 지금 신고가 돌파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원으로 상향 조정과 함께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영역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 시간에는 함께 했었던 종목 중에 엔터주 쪽에서는 위원님의 사심이 정말 가득 담긴 YG 엔터테인먼트 상승률은 75%, 19%대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35%, 13%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점검 도와주신 한택 55,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 에이블 CNC는 7월 29일에 언급을 해주셔서 목표 주가는 15,000원 유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략주가 궁금한데 르와르님께서 저는 김도영 위원님 건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고 딸기가 조아님께서는 원전 대박입니다. 두빌 수급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는 코멘트까지 올려주셨는데 위원님의 오늘 시장에서의 첫 번째 공략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비리로는 정말 위원님께서 수익 많이 내주셨고 제가 다시 볼 때쯤에는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수익 정말 많이 생겼었잖아요. 네. 지금 그때가 온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계약이 나타나든 간에 지금 수주 가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웨스팅하우스 혼자만으로서는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이제 주기기 관련된 이슈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를 계속 폭발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에 조정이 다시 한번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하락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밑부분 한마디로 제가 BHI를 추천드렸을 때 공략을 하신 분들 5만 원,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산업의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 관련된 전략적인 코멘트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동영의 소통 창구로 입장을 하시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6만 3천 원 정도 구간인데 차트적으로는 20선 돌파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성장력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돌파한 이후 신고가 갱신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부터 목표 가격은 9만 원을 안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121선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템베거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소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소통 창구를 통해서 좀 코멘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폭이 워낙 크게 나타났고 많이 밀려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과 상승하는 산업, 주도 산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우리가 3년, 4년 전에 2차 전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에 글로벌 빅트렌드인 원전 산업의 큰 대세 상승, 슈퍼사이클은 이제 첫 번째 발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원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전략적인 내용은 제가 김도영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안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략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재공략 관점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공략주는요? 네, 발전기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전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 종목 중 하나이죠. LS 에코에너지 다시 한번 재추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하반기 더 좋겠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고 6일간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재도약이 나타나면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강도 1차 목표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두 번째 공략주로는 LS 에코에너지 목표 주가 5만 5천 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